안녕하십니까, 이산입니다. 앞선 영상에 이어 계속해서 올해 병호의 간지를 활용해서 세상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천간이고 여기는 지지입니다. 천간도 병화불, 지지도 병화불. 병화는 태양이고 오화는 한낮 정오 시간입니다. 한낮 정오의 머리에 태양을 이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일려 중천격의 간지다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자미두수 용어이기도 합니다. 일려 중천이 되었으니 중천에 태양이 빛나고 있으니 천지가 광명천지요 대명천지다라고 했습니다. 밝다라고, 아주 밝다, 온 천지가 밝음으로 빛난다, 환하게 밝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어둠이 사라지겠죠. 어둠의 자식들, 부정한 세력들이 그 실체, 정체가 낱낱이 드러나서 망신을 당한다 하는 뜻입니다. 망신을 당한다. 자, 이것을 어떤 분은 적토마다라고 문학적인 표현을 쓸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통변이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면 어떨까요? 천간지지가 다 불이니까 올해는 불타오르네,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까요? 불타오르네. 무엇이 투표용지가 불탑니까? 전쟁의 포화가 불타고 무엇보다 민심이 부글부글 끓어서 불타오른다. 청년들의 열정이 불타오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자를 파자를 하게 되면요, 마음 심자와 풀을 청자로 구성되어 있죠. 마음이 새싹이 돋듯이 불타오른다. 바로 청년 2030들을 뜻한 것입니다. 불타오르네. 이처럼 지난 시간에서는 간지를 그대로 놓고 해석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것을 주역의 괴로 변환을 해서 그 괴의 상을 잠깐 들여다보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육효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병호에서 괴를 뽑아야 되는데 숫자를 뽑을 수 있죠. 순서적으로 뽑으면 됩니다. 천간은 상계고 지지는 합계란 말이에요. 갑, 을, 병이죠. 3이란 숫자. 자축인묘 진사 오니까 7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3이죠. 3, 2, 화계가 나왔죠. 3, 2화. 7은 간산계입니다. 자, 그러면 화산은 여란 말이에요. 화산여가 되고 계를 제가 이미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지우고 여기도 지우고 싹 다 지우고 이 열을 여기다 갖다 턱 붙이잔 말이에요. 병호를 보고 엉뚱하게 몇 개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불타오르내도 되지만 여란 말이에요. 이것을 해석을 한다면 여행이죠. 여행은 곧 역마살입니다. 오늘날에나 이 여행이 힐링이지만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죠. 집 나가면 강아지 고생, 고생길이다라고 했죠. 객지 나가면 고생한다고 했죠. 여행과 역마는 환경 변화입니다. 그냥 변화가 아니라 환경이 크게 바뀌는 겁니다. 올해 환경이 바뀌게 돼 있어요. 모든 정치 지형이든 이런 게 확 바뀌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려는 출려라고 합니다. 군사를 동원하는 것을 출려다라고 합니다. 출사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제갈공명의 출사표라고 들어봤죠.
군사를 동원하는데 여기는 사단급의 병력을 동원하는 것이고 출련은 여단급의 병력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만단이고 여기는 천단이잖아요. 사단급의 병력을 동원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전면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단급의 병력을 동원한다는 것은 국지전입니다. 공수여단처럼 여단은 특수전을 수행하는 부대들이 많습니다. 국지적인 특수전이 있었잖아요. 걔가 그렇게 말해준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계상으로서 그냥 간단하게 보았고요. 오늘 본론은 육교로서 보는 것이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쓸데없는 머릿말을 늘어놓았네요. 자, 모든 역학은 설정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설정은 그 위치를 뜻하는 것이고 위치는 곧 그 사람의 지위, 신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학에서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초교부터 6교까지 그 위치를 한번 쫙 보고 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괴는 지금 보다시피 병호 관제에서 뽑은 것입니다. 제가 무슨 신을 모시고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병호에서 나왔기 때문에 천년만년 이 괴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이론적인 해석만 드릴 뿐입니다. 자, 초효는요, 땅입니다. 땅에는 만물이 자생하고 있죠. 즉, 이것은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삶의 터전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서 사람이 사니까 이 효는 바로 백성효입니다. 백성, 국민.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읽어볼 수가 있어요? 민심을 읽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민심을 읽어볼 수 있는 바로미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효가 삶의 터전이라면 이효는 삶의 현장이 되겠죠. 국민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한 칸 올라가면 3효가 있는데 국민들 위해서 군림할까요? 국민들을 보살필까요? 보살피라고 했는데 군림을 하는 경우가 많았죠. 역사적으로. 여기는 고을 원님 자리입니다. 원님 즉 사또님 자리인데 백성들을 보살펴야 되는데 백성들을 위해서 군림했단 말이에요. 행패를 부렸단 말이에요. 현대적으로 볼 때는 여기는 지방시장이죠. 군수죠. 구청장입니다. 또 경찰서장 자리입니다. 송파경찰서장. 자,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가 시스템, 직제가 있는 나라에 다 적용시켜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우리나라라고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한 칸 더 올라가면 여기는 공경대부의 자리입니다. 첫째, 국회의원 자리입니다. 이렇게 쓰는데 저는 발음이 잘 안 돼요. 이 점을 제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의 핸디캡입니다. 국회의원 자리입니다. 총리도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부총리 등 장관이죠. 공경대부란 말이에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 경찰로 보면 경찰 고위직, 고위경찰, 고위직 경찰을 뜻합니다. 그 발언을 아주 무섭게 했죠. 그게 여기 딱 나와 있어요. 다섯 번째는 이들 위해서 총지휘를 하는 군왕의 자리입니다. 군왕의 자리란 말이에요. 현대적으로 볼 때는 대통령 자리죠. 이 자리는 고귀한 자리입니다. 선정을 베풀 때는 고귀한 자리인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양산방 도리를 하게 되면 여기는 두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마두로가 그랬잖아요. 마두로는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서 두령으로서 군림을 했단 말이에요. 자, 맨 꼭대기 6호는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하늘이고 천심을 읽을 수 있는 바로미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이 됐으면 이제 강약을 보고 생극을 보고 형충을 보고 공망 등등을 보고 판단을 하면 되는 거죠. 이것은 책 좀 읽으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설정이 중요합니다. 어디다 척척 갖다 붙일 것이냐. 첫 번째 초효를 한번 보겠습니다. 삶의 터전이 어떤가. 여기 주작이 딱 붙었네요. 육수 중에 주작. 냉면 육수가 아니라 6개의 상징적인 동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손이 앉았는데 진토에 앉아 있네요. 진토에 앉아 있으면서 그 개가 동하지 않았고 복신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엎드릴 복자입니다. 그 복신이 문선이에요. 묘목에 앉아 있는데 이 묘목이 올해 병원연에 공망 맞았습니다. 연공이 돼 있네. 공망이 돼 있다. 주작은 원래 공작 작자거든요. 이게 조류입니다. 참새가 짹짹 까마귀가 꽉까 시끄럽다. 구설지신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삶의 터전에 잡음이 많구나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언론을 주관하게 언론사를 뜻하기도 합니다. 자, 손을 보기 전에 진토를 통변해 보면 올해 오하 세군으로부터 이렇게 생을 받고 있으니까 힘이 있다. 있을 유자의 힘 역자 유력하죠. 이것은 다행입니다. 터전이 이렇게 튼튼하면 괜찮습니다.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만 물밑에서 진행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죠. 이 손은 햇빛이 잘 비치니까 풍년을 뜻합니다. 정치판의 이전 투구지만은 황금전력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복신은 은복입니다. 은밀하게 엎드려 있다. 은밀한이라는 형용사가 되는 것이고, 은밀하니까 숨어 있죠. 숨은, 또 감춘. 땅에 엎드리니까 땅 속을 뜻하기도 합니다. 땅 속은 땅굴이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문서는 말 그대로 문서입니다. 문서. 엄밀한 문서. 문서는 바로 프로젝트입니다. 계획이 있었을 수도 있구나. 숨은 군사 용어로는 작전이라고 그러죠. 엄밀한 작전. 프로젝트가 있었다. 감춘 것은 무엇일까요? 문서 종이니까 그냥 투표지 이렇게 한번 통변을 해보자고요. 땅속에 적귀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 묘목은 진토를 이렇게 극을 합니다. 극을 한다는 것은 진토 입장에서는 이 묘목이 적살, 비살입니다. 적군이 땅굴에 들어가 땅속에 숨어있는 모양인데 이 문서는 바로 공망이니까 공갈빵이죠. 공갈빵이란 말이에요. 여기 있는 문서가 바로 공망을 받아서 공갈빵이다. 공갈빵이다. 공갈이니까 거짓이죠. 거짓. 엄밀한 계획이 작전이 공갈, 거짓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효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가서 한번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2효인데 여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구진이 턱 붙었고요. 효가 5하에 앉아 있으면서 동하지 않았는데 여기도 복신이 있는데 복신이 무시무시한 관기가 앉아 있는데 이것이 횟수죠. 횟수. 횟수는 금은 물입니다. 잠수함이 되기도 합니다. 구진은 뭐냐면은 근체, 지체,
정체, 막힌다라는 뜻이죠. 막힌다. 무엇이 막힙니까? 백성 자리가 막혀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발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입니다. 구지는 토인데 이것은 부동산을 뜻하는 것이죠. 부동산 문제를 뜻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형이라는 것은 급제죠. 명리 용어로서는 급제는 재물을 깨는 파제의 별입니다. 재물을 깨버렸으니까 어때요? 여기가 백성자리인데 민생이 어때요? 어렵죠. 심한 경우는 파탄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민생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민생 경제가 어때요? 저조하다라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죠. 또 이 형은 바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화가 힘이 있나 없나를 봐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올해가 세군이 오화니까 이렇게 비화되어서 힘이 굉장히 있습니다. 유력하죠. 유력해서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데 좋은 점은 어때요? 그나마 힘이 있어서 짱짱하니까 기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나쁜 점은 어때요? 여기가 힘이 있다는 것은 여기 형이 작동을 한다는 얘기인데 바로 이런 것들인데 급제 파제가 일어나고 민생이 파탄나고 경제가 어렵고 바람인데 그냥 바람이 아니라 아주 세졌으니까 태풍이란 말이에요. 태풍이 한번 지나가야만이 이 나라가 좀 시끌시끌한 것이 조용해질 겁니다. 이 급제라는 것은 경쟁, 말썽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말썽이 많구나 하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복시는 역시 은밀하다는 뜻입니다. 은밀한. 그 다음에 숨은 것을 뜻하고요. 엎드렸으니까 땅속의 동정을 뜻하기도 합니다. 관기는 적군을 뜻합니다. 은밀하게 적군이 혹은 도적이 침투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숨은 적들이니까 간첩을 뜻하고 땅속의 적군이 적귀가 당도해 있는 모습인데 횟수니까 이것은 잠수함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가 문제입니까? 얘가 이렇게 그걸 하지만은 지금은 5월달이라 힘이 없고요. 올해도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달로 가게 되면 어때요? 여기가 장생을 타면서 힘을 받게 되죠. 여기는 병궁에 빠집니다. 그 다음에 유달로 가게 되면 sak궁에 빠지죠. 그렇게 되면 여기 백성이 신달, 유달에 아주 힘든 일을 당하겠구나. 누구에게? 이런 엄밀한 세력들에게 당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신유달은 8월, 9월달이고 직접적인 해달은 11월달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달이 굉장히 어렵죠. 자, 이렇게 해서 민생이 어려운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고 올해 태풍이 와서 피해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제가 기도를 해서 뽑은 것이 아니라 그냥 간지에서 뽑은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원님 자리를 한번 볼게요. 시장, 군수, 구청장, 경찰서장 자리입니다. 구진이 있네요. 구진이 아닙니다. 구진은 2호에서 했죠. 내가 왜 이러나. 날씨가 더워서 그러나 등사가 있고 재가 붙었는데 신에 붙어 있으면서 여기는 동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이죠. 부동. 등사는 요마를 뜻합니다. 형용사일 뿐입니다. 요마니까 요사하죠. 요괴죠. 이러한 현상이 여기에 따라서 강하게 발현되기도 하고 여기가 좋은 현상을 나타내면 이것은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다. 형용사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것이 짙게 깔려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재는 바로 경제를 뜻하죠. 경제상이 좋다 안 좋다는 이 상황을 보는데 오화가 와서 때리니까 안 좋은 거죠.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
안 좋다. 그럼 여기는 무엇입니까? 원님이 예산을 실제 쓰는 자리니까 낭비를 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돈을 쓰고 있으면 낭비를 한단 말이에요. 예산 낭비. 말하자면 부도고 실패를 뜻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건 돈잔치를 뜻하기도 해요. 예산 낭비는 어떻게 합니까? 연말이면 땅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땅을 팠다가 덮었다가 맨홀을 닫았다 열었다 예산을 엉뚱하게 쓰고 있더라. 그런데 부동했으니까 움직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엎드려서 복지 부동하는 모습이 보인다. 물론 일을 하고 움직이지만 무슨 뜻입니까? 윗선 눈치만 본다. 윗선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것을 읽어낼 수가 있죠. 자, 이제 공경대부의 자리 사효로 한번 올라가 보자는 말이에요. 국회의원과 총리와 각 장관들. 자, 잘하면 존경받고 잘못하면 국회의원 나부랭이, 장관 떨거지들, 개똥이 새똥이 우수마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잘하니까 이런 말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 총리, 장관님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잔 말이에요. 사효에 백호가 붙었네요. 백호, 손, 술토, 본효가 재가 붙어 있습니다. 재가 어디에 붙었습니까? 유검에 붙어 있죠. 유검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했습니다.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일한다고 움직였는데 그 일이 제대로 할까 안 될까? 이것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올 세군에서 극을 하느냐 생을 하느냐 극을 하고 있네요. 백호는 혈광지신입니다. 핏빛을 본다. 혈광. 호랑이니까 무섭죠. 공포의 대상입니다. 누가? 공경대부 이 자리가 공포스럽게 보인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백호가 붙었으니까. 공포스러우니까 그 자체가 협박이에요. 협박. 사법 협박을 합니다. 국민들을. 엊그저께 고위경찰 아무개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 그냥 겁박입니다. 겁박. 국민들을 겁주고 협박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나중에 보고 여기가 중요하죠. 여기는 경제라고 그랬잖아요. 이분들이야말로 나라 살림을 챙기는 자리단 말이에요. 잘 챙길까요? 어떨까요? 잘 챙기나요? 못 챙기나요? 이것은 여기에 달렸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당했으니까 안 되는 거죠. 나라 살림이 안 되는 거죠. 나라 살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붙어서 이것을 선심공세를 씁니다. 국민을 해유하기도 합니다. 돈 낭비하고 돈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저거들 연금은 순식간에 올려서 통과시켜버렸더만 다 없어져요. 낭비를 하는 것이죠. 낭비하는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동해서 술토를 화출해서 이렇게 생하니까 손이 이렇게 재를 생하니까 명리적으로 볼 때는 식신상간이 무엇입니까? 재를 생한단 말이에요. 식신생재가 되어 있다면 다행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행이 아닙니다. 이 괴는요. 이 괴는 진유합이고요. 오미합이고 사신합으로 돼서 육합계입니다. 육합계는 안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좋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동해가지고 술토를 화출한과 동시에 술자인이 딱 뜨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진술충, 좌우충, 인신충이 돼가지고 육충계로 바뀌어서 아주 불안한 천지가 다 안정이 안 되는 그런 아주 고약한 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이상한 짓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도 생을 했지만 여기가 약하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고 이제 가장 고귀한 자리로 올라가 보자고요. 고귀한 자리. 오효죠.
손이 붙었네요. 내려 쓰겠습니다. 아니 현무가 붙어 있죠. 현무고 손이고 이것이 미토에 붙어 있으면서 개가 동하지 않았습니다. 현무는 도적 지신입니다. 설마 뭐 하늘이 군왕을 대통령을 도적을 보냈겠습니까마는 현무가 척 붙어서 그런 암시를 주는데 우리나라가 아니라 저 다른 나라 얘기입니다. 다른 나라 얘기입니다. 도적 지신입니다. 도적은 엄흉하죠. 엄흉합니다. 엄흉하고 흑심이 있죠. 흑막에 있습니다. 블랙 커튼입니다. 자, 여기도 하나의 형용사에 불과한데 여기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무시해도 될 경우도 있습니다. 손이 붙었네요. 손이 붙어 있으니까 손은 무엇입니까? 식신이죠. 식신은 곧 먹방입니다. 또 손은 상관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손은 관을 극하니까 관이라는 것은 내가 남의 눈치 본다 이런 뜻인데 이것은 무시한다는 뜻이죠. 눈치 안 본다. 여론도 국민의 민심도 무시해버린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무시하니까 통하지 않으니까 먹통이잖아요. 먹방과 먹통이가 먹통령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먹통령이 되면 안 되겠죠. 자, 미토는 오화로부터 힘을 받았습니다. 유력하죠. 유력하니까 기고만장하단 말이에요. 기고만장하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더 짙게 나타나고 여기다 이것까지 가세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화로부터 생을 받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고만장한 건 사실이에요. 일단은 완강한 것은 좋게 보니까요. 근데 오화와 합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야? 생을 하는 것 같지만 합이 됐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오화가 어디 있냐면 백성 자리인데 일부 백성이 합을 하면서 생을 해주니까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것은 합이 돼서 좀 묶여버렸다라는 뜻입니다. 반이라는 것은 묶이다. 혹은 더 심한 표현을 쓰면 마두로를 볼 때 체포를 뜻하기도 합니다. 거기까지 안 보더라도요. 묶이다라는 뜻은 어떤 일이 벌어져서 행동 반경이 발목이 잡혀서 좁아졌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6교로 올라가서 하늘의 동양 천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교를 보게 되면 청룡이 붙어 있네요. 청룡이고 형입니다. 형이 사화에 앉아서 동하지 않았습니다. 청룡은 희열신입니다. 희열. 기쁘니까 어때요? 미소가 있겠죠. 청룡은 목에 해당이 되는데 목은 인입니다. 인자하다. 인자한 미소를 조용히 보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요. 이것은 형인데 급제가 붙어서 급제는 재를 극하니까 경제 문제란 말이에요. 경제 문제를 근심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화와 비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주 강하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 총정리해서 민심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공경대부 자리에 유금과 원님 자리에 신금은 다 금입니다. 백성 자리에 오화는 불입니다. 불이 여기를 극하니까 백성들이 공경대부와 원님을 그다지 좋은 눈으로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달갑지 않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했지만 이렇게 생합을 하니까 일부 국민들은 지지를 하고 있지만은 합으로 묶여서 행동 반경이 좁아졌다. 발목이 잡혀있는 형국입니다. 올해요. 올해 분명히 대통령 자리가 발목이 잡힌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용어를 한번 써보자 말이야. 민심은 천심이다. 민심은 천심이다. 민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하에 있잖아요. 천심은 어디 있습니까? 맨 꼭대기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사화란 말이에요. 비화 관계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괴신이 있습니다. 괴신은 어떻게 찾냐면 세효에 양효가 붙으면 동지부터 출발하고 음효가 붙으면 오화부터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세에 착지하는 그 자리가 바로 괴신인데 세효에 음효니까 오화로 출발하자마자 착지를 했으니까 오화가 괴신이 되는 것이고요. 또 천심에 해당하는 것은 세군입니다. 세군. 올해가 병오년 오화입니다. 이것이 전부 화거든요. 화가 백성 자리에 내려와서 있으니까 바로 이 민심이 천심인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민심은 천심이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병오년 괴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